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선배님들 시작하기에 앞서서 대국민 사과, 대선배님 사과로 대가리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주 비틀주스 방송에서 실언을 했죠. 이제 어느덧 선선한 가을이 오네요 라고 제가 얘기했다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 말을 여름이 들어버리기라도 한 것인지 굳이 이렇게 추석 때까지 질척일 일인가? 아직도 너 때문이야 이 자식아. 제가 또 여름의 심기를 건드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해서 뉴스 보니까 진짜 몇십여 년 만에 열대야가 있는 추석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해서 제가 실언을 했던 점, 나름의 변을 해보자면, 제가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유독 그날 아침 공기가 선선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만을 딱 느끼고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 하고 감성에 젖어서 그런 멘트를 했었는데 그게 실수였다.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는 에어컨을 빵빵히 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아직도 여름이 이렇게 헤어지자고 말한 지가 언젠데 질척이고 있는 와중에 선배님들은 잘 지내셨나요? 오늘 저희 영화학개론은요, 또 시원한 영화 한 편 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 영화 한 편 가지고 또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그만큼 또 오늘 특별한 게스트 두 분 모시고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또 이게 요즘에 논란이 되는 분이에요. 여름 얘기로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말인데, 여름철 티 최몇 논란으로, 티셔츠 최대 몇 장 논란으로 요즘에 저희 방송 내외에서 좀 많이 논란을 일으키고 계신 표표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정동 오프스프링 표표입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근데 표표님도 대충 알고 계시죠? 이런 논란이 저희 네. 댓글창과 저희 사석에서도 소소하게 논란이 됐다는 걸. 저는 근데 너무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역시 이래서 사람이 자기가 사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표표님 인사드렸고요. 다음은요, 퍼펙트 데이즈 에피소드 이후로 또 오랜만에 저희 영화학개론을 찾아주신 손님입니다. 안다다씨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선배 안녕하십니까, 안다다씨입니다. 또 안다다씨님 모셨는데, 사실 안다다씨님이 저희 방송에 나오실 때마다 항상 뭔가 갖고 싶어지는 아이템, 직접 구매하신 것들 중에 이런 걸 많이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표표님의 티최몇 논란과 함께 이제 여름이 거의 끝물이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또 이 여름을 좀 어떻게 보내시는지, 안다다씨님만의 어떤 여름 루틴이 있으신지, 여름이 오면 항상 구매하는 게 또 있으신지, 이런 얘기들을 좀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 아니 이 토크를 왜 9월에 하고 있는 거야? 저도 9월에 하기 싫었어요. 여름이 안 가잖아. 여름이 왜 연장된 거냐고. 저는 지금쯤 가을 얘기를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진짜. 근데 왜 복정동 오프스프링? 네, 그 오프스프링은 저희 그 에일리언 로물루스 영화에 나오는 어떤 존재를 상징하는 표현인데, 저희가 에일리언 로물루스를 다루는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보신 분들 중에 또 스포일러라고 느끼실 그럴 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 복정동에 사시는 제노모프 에일리언이다, 표표님, 이렇게 네.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티최몇 논란, 사실 저희가 몇 주 전에 트위스터스 에피소드에서 나온 논란이었잖아요.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신다면. 제가 여름을 잘 나기 위해서 꿀팁을 방출하다가 이제 저는 티셔츠를 여름에 딱 1년만 입고 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현 씨가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티셔츠가 삭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이제 복정동에 사는 제노모프가 아니냐, 이런 댓글창에서 그런 비슷한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네. 표표님이 땀이 좀 많으신 스타일이어가지고 여기저기서 회자가 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페이퍼 143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티셔츠가 삭는다고요? 에일리언이세요? 최소 오프스프링 후덜덜 이렇게 남겨주셨던. 그 체액이 산성이라서 그런 의미구나. 네, 제 몸에서는 산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표님이 워낙 그 평소에 땀이 많으신 스타일이고, 저도 사실 그렇고 해서 여기까지는 다들 익스큐즈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도 사실 여름철에 땀이 많기 때문에 하얀색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스럽죠. 더러운 얘기지만 좀 많이 입으면 좀 땀 때문에 노래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페퍼님도 그런 건가 보다 해서 공감 버튼을 꾹 누르려고 했는데 노래지는 게 아니라 삭는다는 거야. 정확히 말씀드리면 티셔츠가 얇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두께감이 달라진다는 거야. 이런 생명체가 있구나라고 제가 또 놀랬던. 아니 지난번에 그 비틀주스 에피소드에서도 계속 이제 회자가 되고 있던데 참고로 제가 그 배우라서 그 루루님 말대로 약간 과장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순도 100% 진실만을 고했다. 네네네. 그래서 근데 좀 가능성을 좀 새로 본 게 그것 때문일 수 있을 것 같아. 세탁법. 새로운 이론인데? 왜 세탁을 어떻게 하시는데요? 저 그냥 때려 박죠. 그러니까 세탁기에 그냥 돌리고 옷과 근데 수건 속옷을 같이 이렇게 돌리시죠? 그쵸. 그러면 옷 금방 상해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 옷은 옷대로 수건 속옷은 수건 속옷대로 이렇게 따로 빨면 옷이 훨씬 오래 가요. 그거는 이제 좀 이제 가정이 있거나 이제 그걸 좀 같이 챙겨줄 수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네. 귀찮은 남자 혼자의 어떤 생활에 있어서는 네. 좀 이게 쉽지 않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빨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빨래에 시달려야 돼요. 저는 철저하게 주 1회. 요일도 정해놨나요 혹시? 가능하면 일요일. 짜파게티 먹는 날. 네네.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렇게 티셔츠를 비싸게 사. 그래서 막 한철 이쁘게 잘 입어요. 그러다가 이게 메이저리거가 마이너리그로 강등당하듯이 어느 순간 잠옷으로 가야 되는지 결정할 순간이 오거든요. 오지.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약 뭐 길면은 한 2년, 짧으면 1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빠지는군요. 이쁘면은 또 자주 입게 되잖아요. 그쵸. 자주 입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빨리 얇아지죠. 또 이게 샀기 때문에. 그리고 거듭 사과드립니다. 식사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 전 사실 저번에 이 방송 듣다가 삭는 것까지는 그냥 들었는데 노랗게 됐다 해서 잠깐 멈췄어요. 그러니까 하고 멈췄어요. 티셔츠 얇아지는 거는 사실 그럴 수 있는데. 그래요? 네. 오히려 반론을 제기하시네. 노래지는 건 이제 그러니까 식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삭는 거 사실 잘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노랗게 되는 건 너무 비주얼라이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멈췄어요. So sad story. 또 so disgusting. 삭는 거는 판타지다. 상상력의 논외야. 약간 이렇게 방송을 들으면서 최근 저희 지인이 얘기 줬는데 이게 30대 이제 중반에 접어들면서 여러분들 다들 이렇게 손과 발에 땀이 별로 없고 얼굴에 땀이 많아지지 않았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친구가. 근데 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요즘 손수건을 좀 갖고 다니는데 이게 손수건이 생각보다 유용하더라고요. 이렇게 얼굴에 좀 기름진거나 뭐 이런 땀 닦는데. 근데 그 방송을 들으면서 근데 페페 형이 저는 손발에 땀이 별로 없는데 얼굴에 땀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이게 어떤 실례지만 노화의 어떤 과정이 아닐까? 너 경고야. 이게 나이가 들면서 손발에 땀이 없어진대요. 사실 근데 나는 이거 약간 아무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생각하던 그런 거였어. 생각을 하고 계시긴 하셨군요. 네. 혹시 내가 나이가 든 게 아닐까?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손발에 땀이 없는데 남들보다 약간 정수리부터 약간 몸 전체에 땀이 좀 많이 나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래가지고 좀 그거랑 연관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새치가 났거든요. 좀 뭔가 빠르시구나 다. 네, 그 새치가 나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미 이제 딱 멀리서 봐도 저 사람 새치가 많다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전 대학교 때부터 이제 새치 염색을 계속 했었는데 지금도 하세요?
그렇죠. 오. 저 잘 됐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완전 저- 흑발 전혀 몰랐어요.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전혀 몰랐어요. 지금 완전 흑발이에요. 아. 아름다운 흑발. 오. 새치 10년을 염색- 넘게 봤는데. 새치 염색을 또 제가 노하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썰풀기엔 조금 그렇고요. 선배님들이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귓말 거기에- 날려? 네 댓글로 이렇게 달아드릴게요. DM. 아 어쨌든 이렇게 티셔츠를 여름마다 몇 장씩 소모하시는 회표님이신데 안다다씨님은 좀 그런 물론 이제 여름이 거의 다 뭐 가고 있긴 하지만 여름 때 뭔가 하시는 뭐 쇼핑 구매 루틴이라든지 아니면 꼭 뭐 구매가 아니더라도 뭔가 여름철에는 꼭 이걸 먹는다 또는 아. 여기를 간다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저는 여름에 약간 생각해 보니까 필수템이 좀 약간 중년 여성스러운데 네. 양산과 아 네? 손수건. 이 필수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이런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제 양산이 없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 아 안돼 커트야 이건. 왜요? 아 왜 그러면 맞아. 아 되게 탐나는 아이. 근데 양산이 되게 작다. 양산 무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너무 가볍다. 이게 그때 그 우산 대용으로 하시는 예. 거예요? 퍼펙트 데이즈 에피소드에서 그렇죠, 말씀하셨던.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제가 강서구에 살고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 좀 주택 단지라 우리 어머님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강서구에서는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아. 이 어머님들과 시장 사이에 껴있다 보면은 저 왜 이렇게 양산이 많아? 했는데 써보니까 이게 삶의 지혜였다. 나무를 숨기려면 숲에 숨겨야 돼. 아. 양산을 쓰려면 어머님들 사이에 사이- 있어야 돼.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그 쓰다 보니까 이제는 없이 못 살겠어요. 아. 정말. 근데 써야 돼요. 네. 진짜. 이게 피부를 뭐 보호하는 거를 떠나서 시원해요.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양산 없이 그늘 없이 다니면 그렇게 더운지 몰라. 그리고 땀이 났을 때 손수건 어. 생각보다 너무 삶에서 쓸 일이 많다. 그래서 어. 어머님들이 이렇게 쓰시는 데는 다 이유가 이유가 있다. 있었구나라는 거를 약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백화점 돌다가 이제 양산 코너를 딱 가봤는데 음. 양산은 좀 다르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위쪽이 약간 반사 재질이고 위쪽을 보통 하얀색 많이 음. 쓰더라고. 음. 빛을 맞아, 열을 맞아. 이제 반사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래는 그늘을 맞아, 더 맞아. 세게 해야 되니까 까만색. 그래서 뭐 구매 의향 있으세요? 근데 저는 사실 아직 선입견의 인간인가 봅니다. 너무 올드해. 그러니까 너무 옛날에 갇혀 있어. 자 내가 정리해 줄게. 꼰대야 꼰대. 남자가 양산 드는 거 괜찮아. 네. 괜찮은데 좀 멋있는 거 많이 만들어 줘야 돼. 양산은 디자인은. 그러니까 남자가 싱크대로 가게 하려면은 그 주방 그 고무 장갑도 요즘에 회색도 많이 저 나오고. 회색 써요. 저도요. 좀 핑크 끼고 있잖아. 그러면 기분이 약간 근데 집에 혼자 살지 않아요? 누가 본다고? 이 양산 조금 제가 갖고 있는 양산 조금 멋있는 게 생각이 없었는데 자 지금 안다다 씨님이 양산을 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약간 오각형이에요. 멋있다. 그러네. 멋있다. 원래 보통은 이제 육각이나 팔각인데 되게 멋있다. 특이하다. 각이 하나 적어서 조금 좀 더 이렇게 뭔가 여성스러움이 덜하다. 맞네. 지금 영업 맞네. 중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바람에 가끔 너무 얇고 가볍다 보니까 바람이나 이렇게 가방 안에 찢어졌거든요. 저희 지금 꼬매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스웩이다. 그 청바지에 에이징 먹이듯이 그렇지. 양산도 이제 이런 그렇지. 시대다. 왜냐면 바느질해서 바느질을 한 순간 이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양산이 됐어. 커스터마이징이 됐어. 거기서 약간 좀 애착 양산 형님도 하나쯤 추천드립니다. 나 근데 오각형 네. 좀 힙하고 괜찮은 것 같아. 너무 이쁘다. 지금 펼치는 걸 보니까 더 이쁘네요. 들고 다니면 좀 멋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좀 이제 생각이 있으신가 봐요. 네, 그리고 배우분들은 진짜로 옆에서 그러니까 진짜 양산 많이 쓰시잖아요. 진짜 필요해. 예. 필수거든요, 배우분. 또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타거든요. 그렇죠. 야외 촬영 같은 경우에는. 그럼 사실 배우 입장에서는 그게 본의 아니게 민폐가 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본인 얼굴 빨개지면은 분장팀이 또 계속 이래야 해줘야 되고, 신경 되니까. 써줘야 이게 되고. 컷이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씬이 또 넘어갔는데 얼굴 까매져 있으면 또 해야 왜 탔지? 막 맞아. 이러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그래서 이제 경주보다 낯선 그 상현 씨랑 같이 찍었던 저희 저희 셋이 함께 셋이- 했던 안다나 씨님도 같이 그치. 했었잖아. 2018년
역대 가장 더웠던 여름에. 역사적으로 기록될 그 더운 여름에 그때 많이 타셨나요? 그때 그 엔딩 씬을 보면요, 제가 엔딩 씬이 거의 맨 마지막 날 촬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이야기의 내러티브 순서대로 촬영을 하려고 하긴 했었죠. 그쵸. 그래가지고 마지막 제 씬을 보면은 이제 콧잔등과 광대가 이제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경주라는 특성상 또 안 어울리진 않아가지고 현장감을 잘 피부로 연기했다. 그렇습니다. 대체 어떤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경주까지 또 와닿게 되는지. 이번 여름에 또 상현님이 또 여행을 갔다 오셨잖아요. 저 또 여름휴가 방콕을 다녀왔어요. 어떠셨는지. 일단 굉장히 좋았고, 사실 저는 태국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를 다 여행지로서 너무 좋아하는데 신혼여행을 결혼하고 작년에 갔을 때 방콕도 갔지만 후아힌이라는 좀 방콕에서 한 차로 2-3시간 거리에 휴양지도 갔었거든요. 후아힌? 후아힌. 굉장히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이번에는 시간도 막 그렇게 길지 않고 체류 시간이, 그래서 그냥 방콕만 이렇게 갔다 왔는데 좋더라고요. 이게 꼭 바다를 보지 않아도 여름에 그냥 이렇게 바깥 공기 쐰다는 느낌으로 태국말, 이렇게 태국말이 또 듣기에 예뻐. 그런 부분이 있어. 둥글둥글 하더라고. 노랫말처럼 들리는. 맞아. 그런 노래 같아. 중국어처럼 그런 부분이 있어서 태국말 들어도 좋다. 거기서 또 제가 또 좋아하는 거에 비해서 음식 이름을 잘 못 외우는데 제가 그것만 먹어요. 꽂히면 그것만 먹는 게 있는데 파카타오 무쌉? 처음 들어봐요. 볶음밥이야, 볶음밥. 근데 제가 한국에서도 볶음밥에 환장하거든요. 그래서 파카타오 무쌉 1일 1 파카타오 무쌉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렇게 좀 여름 휴가를 보냈다. 근데 사실 저희가 계속 여름 얘기하고 있긴 한데 여름 얘기하면 여름이 내가 그렇게 좋은가? 좀 더 있어야겠다 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때문에 한 일주일 연장됐어.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가 가을 하면서 가을을 좀 소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 다 같이 가을을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가을아. 어떻게 할까요? 가을아 어서와 할까요? 가을아 부탁해 할까요? 그러니까 가을아 가을이 올 수 있게 가을아 이렇게 불러줘. 가을아 하나 둘 셋. 가을아 어디 있니? 왜 안 오니? 올 때 됐지 않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니 근데 이제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잖아요. 좀 두 분은 어떻게 추석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번에 추석 연휴가 좀 긴데. 저는 지금 영화를 쉬는 기간을 갖고 영화 스텝 일을 하면서 지금 약간 방학을 맞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생활비가 부족해서 편집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명절은 잠깐 고향 갔다가 고향에 춘천. 네, 춘천이죠. 닭갈비시티 잠깐 닭갈비시티. 아내랑 1박 2일 방문하고 돌아와서 이제 영상 편집 일을 이렇게 자막 따는 일을 해야 돼서 이번 제품은 그 채칼이에요. 광고 편집을 하시는군요. 네, 이렇게 무나 이렇게 당근, 토마토 가는 채칼인데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집에서 채칼 써는 사운드가 그 채칼의 그건 뭔가요? 그 특장점. 소구점. 최상급 채칼입니다. 가격이 50만 원이었나 60만 원이랬나. 하이엔드. 네, 하이엔드 채칼이에요. 올 스테인리스에 뭐 기능이 너무 많아서 지금 사용 설명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약간 감자를 하면은 그 스윙칩처럼 모양이 이렇게 갈리면서 우와. 떨어지고. 와 멋있다. 그거 바로 튀기면 감자칩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런 영상도 있어요 중간에. 그리고 오. 다른 걸로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뭐죠 피자칩? 네.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생긴 피자칩 있잖아요. 벌집 피자칩 그 모양으로 떨어져요. 당근이나 이런 게 뭐 좋다. 그런 거 하고 있어요. 뭐 제 건 아니지만 이게 말이 돼? 멋있다. 최상급 채칼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채칼 근데 이게 편집하게 될 것 같아요. 제품이 최상급 하이엔드 제품이면 네. 사실 그 어떤 관련 설명 영상이나 네. 광고 영상도 그만큼의 어떤 퀄리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고생하시지 않을까. 근데 요즘에는 퀄리티가 있는 제품이어도 캐주얼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죠. 아니 그 아니야? 결과적으로는 결과물은 최상급을 원하셔서 최상급을 하는데 그치. 그렇다고 페이가 최상급은 아닌. 그거랑 그거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별개더라고요. 이거 좀 챙겨주세요 여러분. 광고주 여러분들. 짜치는 거 했을 때랑 최상급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하이엔드 페이가. 체카를 파는데 이게 하이엔드 인력을 쓰는데 하이엔드 페이를 주지는 못할 망정 또 지금. 편집은 단가가 제가 편집 일을 진짜 오래 했거든요. 네.
근데 단가가 가면 갈수록 떨어져요. 어. 이게 요즘 너무 기술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그쵸. 이제 점점 더 상향 평준화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슬픕니다. 저희 우리 여러분 이거 방송을 들으시는 선배님들 중에는 이제 가끔씩 우리 그 업계 꿈나무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른의 사정은 조금 이제 너무 다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꿈나무 여러분 편집 말고 촬영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촬영하시는 분들이 등판하실 때가 됐죠. 아 촬영하시는 분들 할 말 없을걸요. 맞아요. 저도 사실 매번 느낍니다. 네. 촬영 전공할 걸. 물론 촬영 전공 힘들죠. 힘들지만. 근데 꿈나무라면 너 마우스 잡지 말고 펜 빠져봐라. 그래 카메라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게 이제 그나마 네 여기까지. 혹시라도 이 방송 듣고 나 촬영하는데 촬영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라고 않죠. 생각하시는 분들 방송에 나와주시면 또 이런 얘기 해보고 그렇다 편집은 쉽나? 어디 뭐 1대1로 맞다이 까보자 이거예요. 나도 꿀팁 할래. 꿀팁. 여기 어, 다 이렇게 해보자 이거예요. 연기를 하실 거면은 기술을 병행해라. 어떤 기술? 어떤 의미죠? 어떤 기술? 촬영 관련된 아. 기술을 병행해라. 그러니까 연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뭔가 좀 촬영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라. 네. 이유가 있을까요? 풀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풀칠을 다른 걸로 하지 말고 영화 관련된 걸로 풀칠을 하려면 그런 배우분들이 있으세요? 많이 없죠. 없어서 있긴 있었던 것 같아 제 주변에도. 없어서 다들 이제 배가 고파하는데 연기 외길 인생 쉽지 않습니다. 근데 또 연기를 꿈꾸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길이 가시밭길이라는 걸 익히 들어서 맞아. 저희가 굳이 첨언하지 않아도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네.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팅입니다. 표표님은 얘기가 점점 추석 산으로 가고 있는데 추석 계획 어떻게 되시나요? 추석이요? 저는 근데 당일 날에 본가 내려가가지고 어디죠? 용인에 있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사시는 집에 내려가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어머니가 손이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배가 터지게 먹지 않으면은 불안해하십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또 요리한 사람 마음이 또 그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해놨는데 뭐라도 해주고 싶은 어머니. 계속 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먹다가 막 배가 땅땅해져 있는 걸 보지 않으면은 약간 불안해지나. 어머님이 좀 자신 있어 하시는 뭐 명절 음식 이런 거 있으신가요? 가장 못하면서도 뿌듯해 만들었을 때 뿌듯해하는 거는 식혜고요. 식혜 못하면서도 뿌듯해 하신다. 네, 왜냐면은 망쳤던 게 몇 번이 있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좀 이제 실력이 일취월장 하셨죠. 그러면 됐죠. 이제 식혜가 됐고요. 예전에 어떤 때가 있었냐면 딱 먹은 다음에 이게 뭐야? 했던 때가 있었어요. 식혜가 되고 싶었던 것. 예,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색깔도 이상하고. 그래도 명절에 식혜를 담그시는구나. 직접 담그시는. 그거 대단하시다. 예, 그 대단하시고 제일 자신 있어 하시는 건 아무래도 갈비. 와, 갈비가 진짜 음식점보다 훨씬 맛있어요. 딱 뼈 주위에 이제 살 있잖아요. 그거 싹 바르면 그냥 싹 빠지고 딱 먹으면 그냥 라면 먹듯이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부럽다. 추석 때 전도 전인데 갈비 부럽다. 이런 게 또 생각이 나요. 부럽다. 왜 이렇게 부러워하세요? 우리 엄마 요리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 사 먹는데. 사 먹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부럽다. 그 안 들으시죠, 어머니? 아유, 들 일이 없죠. 이 방송 들으시면 마음이 엄마도 알아가지고. 인정하시는 바입니까? 그럼요. 저희는 대대로 요리를 못하셔서 할머니는 진짜 요리 못하시고. 너무 광역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어머니 진짜 요리 못하시고. 뭐 본인이 그러시다는데. 그 명절에 상현님은 전주 내려가시나요? 제 친가가 비빔밥 시티. 비빔밥 시티. 저도 전주기 때문에 전주 근데 잠깐 저도 연휴에 일을 해야 돼가지고 아내도 그렇고 그래서 잠깐 갔다가 이제 또 처갓집이 또 일산 고향 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 또 가서 또 이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음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희 그 전주는 고기 굉장히 잘 굽고 그런 거 맛있게 떡갈비. 먹고 떡갈비는 근데 별로 안 굽는 것 같아. 그래요? 이게 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소고기를 또 좋아하세요. 왜냐면 저희 엄마가 돼지고기 닭고기를 못 드시거든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소고기만 상에 올라오겠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돼지고기 요리도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전혀 그 맛을 그러니까 요리하는 사람이 맛을 보지 못하니까 하지만 나쁘지 않다. 근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왜 못 드셔? 그거는 저도 몰라요. 어릴 때부터 누린내를 그냥 느끼시나? 그거더라고. 응. 그래서 저는 재밌는 게 대학에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집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못 먹어본 음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닭발, 곱창, 저 이런 거 대학 와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집에서는 먹을 일이 없으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좀 그런 소고기를 많이 잘 구우시고 또 저희 처갓집 또 저희 장모님께서 아까 페페님이 말씀해주셨지만 갈비, LA 갈비 이런 거 직접 기가 막히게 또 하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그런 부분들이 기대가 된다. 혹시 이 방송 듣고 부담 느끼시진 않을까 모르겠네. 장모님이 좀 들으시나요? 장인어른은 좀 들으시고 아. 장모님도 가끔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LA 갈비 사랑한다는 거, 저희 전주도 소고기 사랑한다는 거, 소고기 또 다들 좋아하시니까 LA 갈비의 양을 조금 늘려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통역을 해드리자면 다행히 제 아내가 또 LA 갈비 엄청 좋아해가지고 둘 다 좋아하니까 LA 아. 갈비 항상 풍족하게 해주신다. 아니 근데 그 냄새 누린내나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미식가이시고 요리도 굉장히 잘하시고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안다다씨님께 약간 아까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어머님이 인정하신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네, 저희 엄마는 커리어 우먼이라고 봐주세요. 그냥. 엄마라고 다 요리 잘하는 게 이게 선입견이야. 아. 이게 폭력이야. 이게 폭력이라고. 엄마의 손맛보다 맘스터치가 더 좋을 때가 있다. 여기는 조롱이 많이 섞여 있는데 맘스터치 맛있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뭐 두 분 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들으시는 선배님들께서도 선배님들. 좀 이번 연휴 긴데 뭐 고향을 다녀오시든 아니면 많은 분들이 그러시듯 뭐 해외 여행을 다녀오시든 간에 좀 즐겁고 풍족한 그런 한가위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추석 계획이나 뭐 이런 거 좀 재밌는 생각 있으시면은 계획 있으시면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러면 좋죠. 네네. 페프님이 또 이렇게 브릿지를 쌓아주셨기 때문에 선배님들 어떻게 한 주 지내셨는지 댓글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병따개님께서 비틀주스 에피소드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랜만에 올라왔네요. 근데 아직 여름 안 갔어요. 오늘 낮 기온 32도. 예보로는 내일은 최고 온도 33도, 모레는 34도네요. 아니 왜 올라가냐고.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진짜 무섭게도 제가 이 방송 녹음 오기 전에 뉴스를 보고 왔거든요. 네. 한가위 연휴 때 예보도 크게 다르지 않다. 거의 이 정도예요? 네, 점점 올라가더라고. 진짜 대환장 파티네. 진짜 뭐 어떡해? 지구가 아픈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나 이거 이럴 거면은 복정동 오프스프링한테 티셔츠 국가에서 지급해 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진짜. 국가에서 지급해야 된다. 티셔츠를 몇 장을 사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병따개님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깔깔스님의 후원과 댓글은 우리 안다다씨님 목소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틀비틀 걸어가는 나의 다리. 저는 룩백을 봤는데 좋았어요. 영화관에 모두가 울었습니다. 연계론 복귀해서 반가워요라고 해주셨네요. 그러면서 비틀주스 에피소드에 5천 캐시를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깔깔스님 연계론 복귀해서 반가워요가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3주간 응. 여름휴가를 다녀왔어가지고 그 얘기. 기다려주셨나봐요 또. 그니까. 룩백을 보셨군요. 룩백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게 요즘에 굉장히 평이 좋고 흥행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만 들어가지고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밖에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도 전혀 몰라요. 근데 저 어제 그 영화관 갔다가 그 예고편을 봤는데 그림체가 너무 특이하더라고. 이게 또 그 체인소맨 작가님의 작품이거든요. 네. 근데 이 만화 그리는 뭐 소년 소녀의 이야기인데 이게 또 1시간이에요. 58분짜리 작품이어가지고. 영화가. 네. 근데 이 작가님의 특이점은 장편 만화를 그리시는데 중간 중간에 이제 단편 만화 한 권짜리 만화를 단행본을 출간하세요. 근데 그게 다 명작이에요. 단행본을 너무 잘 만들어요. 영화로 치면 장편 쭉 찍으시다가 중간 중간에 단편 찍으시는 거구나. 근데 장편보다 단편의 퀄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팬들이 그건 축복이야 저주야? 아 그럼 팬들이 그것만 해라. 네. 왜 이렇게 중간중간 단편을 잘 찍냐? 당신은 옴니버스를 해야 될 운명인데. 너 뭐냐? 뭐 이런 작가님이십니다. 근데 룩백 대충 무슨 내용인지 그냥 만화에 대한 꿈을 키워가는. 아 저 너무 작가님 좋아해가지고 최대한 안 봤어요. 아 그래서 저 내용 잘 몰라요. 스스로 지금 네. 언론 통제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 예. 아끼고 아낀다. 그래서 오. 근데 이게 약간 스스로 고민이 드는 게 이게 메가박스 단독 개봉이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똑같아요. 58분짜리 영화인데 14,000원이에요. 이게 또 또 저의 그 스위치를 건드리는데 또 요즘 최근에 또 이제 최민식 선배님께서 이제 영화값 티켓값 좀 내렸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이슈를 또 한번 불러일으키자 했는데 58분에 내가 14,000원을 태워 말어 막 이러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깔깔스님 댓글 보니까 태워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또 조심스러운 발언을 좀 드려봅니다. 58분이라고 해서 만약에 할인을 해준다. 그럼 나중에 3시간짜리는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설례를 그러네. 남기면 제임스 카메론이면은 거의 최근에 3만 원 하겠다. 아바타 아니면 뭐 더 배트맨, 네. 어벤져스 엔드게임, 반지의 제왕 이런 거 다 3-4시간이거든요. 아 인정, 그러면 인정. 극장에서 얼마를 더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프지만 우리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아니 근데 맞습니다. 요즘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어렸을 때가 얼마나 해자스러운 시대였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희가 셋 다 90년대 초반 태생인데 제 기억에 저희 어렸을 때 조조 할인이 5,000원이었고요. 일반적으로 표값이 학생이면 6,000원? 7,000원? 이랬던 것 같아. 일반 금액이 8,000원, 9,000원이었어. 맞아 8,000원, 9,000원도 아니었어. 8,000원이었을 거야. 근데 그때의 물가를 생각하면은 그것도 있지. 네, 그때 뭐 김치찌개 가격을 생각하면은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게 진짜 좀 사소한 부분인데 티켓도 딱 이렇게 그 종이 열차 표처럼 요즘은 영수증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이렇게 티켓 딱 나오고 극장 가면 안에 막 팜플렛도 막 다음 주 개봉작 이런 거 많이 있고 하물며 영화관 상영관 안에 들어가면 요즘에는 영화 시작하기 전에 광고가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예고편을 틀어줬어. 근데 그 예고편이 TV 스팟 길이가 아니고 진짜 그 유튜브에서 공개되는 2-3분짜리 예고편을 올여름 뭐 이러면서 뭐 이런 영화가 개봉한다 이러면서 딱 한 2-3개를 틀어줬거든요. 그런 맛이 좀 영화관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보기 힘들어지다 보니까 좀 더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좀 뭔가 많이 아쉽다. 약간 갔을 때 신나야 돼. 맞아.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 티켓값 얘기를 또 몇 번 이제 한 2번인가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희는 가서 약간 이제 북적북적 거리고 약간 이제 약간 축제 분위기에 약간 그런 감성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사실 안방에서 넷플릭스 보지 누가 그 극장 가서 봅니까? 맞아. 상영 환경은 훨씬 더 좋지만 이게 아무래도 금전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룩백을 추천해주신 깔깔스님 너무 감사하고 그 저희 방송에 오래된 친구인 재원 씨도 최근에 사석에서 룩백 너무 좋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어지는 새끼는 지금님 댓글은 표표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끼는 지금님 댓글입니다. 아직 본 여름은 가지 않았습니다. 본 여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전방 에어컨 5초간 터보 냉방 발자 폭염 이거 그거네. 약간 조교 느낌으로. 그러네요. 약간 부적절하지 않았나 표현이 싶은데 목소리가요? 폭염 이거는 그거네요. 가스 가스, 이거. 네. 그래서 저희는 새끼는 지금님의 성별을 약간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군필자일 확률이 높다. 네. 물론 이제 여성분들도 군대에 가실 수 있지만 약간 느낌이 발사란 표현 잘 안 쓰죠. 발사. 그리고 이런 드립 자체를 안 쳐. 그래서 새끼는 지금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아직 여름 가지 않았다. 좀 원망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KKKK님 댓글인데요. 오래전 에피소드 정주행하시고 계신가봐요. 그 아까 얘기 나왔던 맷 리브스 감독의 더 배트맨 256화였네요. 이 방송을 들으시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왜 주둥이를 노리지 않는가? 예전 방송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러네. 라고. 그러네. 예전 이 방송에서 아마 이런 얘기했을 거예요. 배트맨 너무 멋있고 강하고 좋은데 왜 악당들은 그의 입을 노리지 않는가? 그러네. 그 배트맨의 복장을 보면 사실
다 방탄이라고 쳐도 그 입부 하관은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 해야 하지 않았었나. 그리고 로보캅도 근데 로보캅은 사실 그냥 피부를 씌워놓은 거 아니야? 로봇이잖아요. 그 안에는 다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깡통을 바깥에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근데 굳이 왜 깡통에 쏘냐? 왜 턱을 치지 않냐는 거지. 대사 쳐야 돼서. 아, 네. 뭐 어른들의 사정입니다. 아 그런 게 다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에피소드 들어주시는 선배님들도 너무 감사하지만 또 이렇게 예전 저희 에피소드들 들어주시는 KKKK님 비롯해서 많은 선배님들께 또 감사를 드린다. 그래서 아 그리고 저희 그 공지할 거 하나 있지 뭐죠? 않습니까? 뭐죠? 그 유튜브. 아 사실 저희가 그 유튜브도 함께 채널링 되고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모르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유튜브 프리미어용 컨텐츠 또 저희가 저희 얼굴을 까고 나오는 그런 방송을 하나 올렸기 때문에 오호.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더 감사하겠다. 오호. 볼륨이 아주 묵직합니다. 저희 한 2시간 한 15분짜리 방송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퀄리티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연휴가 긴데 나 뭐 작업해야 될 게 있다. 예를 들어서 전 부쳐야 된다. 과일 까야 된다. 이럴 때 옆에 뭔가 틀어놓고 보면 좋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주제가 너무 재밌겠는데요. 약간 곁들임 한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또 악당 이상형 월드컵을 저희가 했기 너무 때문에 재밌겠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이렇게 꽉꽉 채운 유튜브 콘텐츠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만 오늘의 영화죠.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셨을 류승환 감독님의 신작 베테랑 2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뽕짝 아니야? 9년 만에 돌아온 천만 영화의 신작입니다. 베테랑의 속편 베테랑 2 저희가 오늘 다뤄볼 영화인데요. 의아함이 생겼습니다. 2015년과 2024년은 대체 어떤 관계일까? 검색을 해보니 2015년에 나온 영화들 중에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 베테랑 1편이 있더라고요. 근데 세 영화 다 9년 만에 속편을 올해 개봉시켰다. 그렇구나. 그런 부분에서 이상한 평행 이론이 또 느껴지는 웨트네스! 베테랑 2 사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천만 영화기도 했고 전편이 또 워낙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명대사가 너무 많이 나왔고 밈이 돼버렸잖아요. 그 영화 자체가. 방금 어이가 없네 하려고 하셨죠? 아이 저 그런 뻔한 사람 아닙니다. 지금 저 자중하세요. 아니 제스처랑 표정이 약간 아니, 비슷했어. 아니에요. 저 조태호 같은 사람 아닙니다. 뭐 이게 많은 부분들이 밈이 된 영화기도 했고 천만 관객을 달성했고 또 류승환 감독님이 또 그 사이에 좀 실패작도 있으셨지만 또 최근에 밀수로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좀 어떤 많은 분들의 귀추를 주목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는지 좀 인사비평을 간단하게 뭐 표표님 먼저. 아무래도 너무 기대가 됐죠. 베테랑 1이 흥행을 넘어선 개념이기 때문에 1,300만 찍었나요? 1,400만이었나? 와 진짜 미치고 백덤블링 한 여러 번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흥행을 찍었기 때문에 사실 한국 영화가 1,400만을 찍는다? 그러면 이제 근데 우리는 또 업계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응원을 넘어서서 또 그분들이 잘 되면 또 누가 잘 되겠습니까? 또 업계 전체가 한 발짝 진일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의미에서의 떡고물이 떨어질 수 있다. 아니에요? 그거 약간 이제 대머리 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고. 네. 그쵸. 뭐 응원한다. 네. 응원한다. 응원한다. 왜냐면 봉준호 감독님 응원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 궤입니다. 그치. 약간 이제 저희 어른들의 약간 전체적인 파이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커질 수 있다. 근데 이제 너무 흥행을 잘 했기 때문에 또 너무 기대가 됐고 기대했던 만큼 또 우려가 많이 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전작에 나왔던 배우분들이 또 대거 등장하시기 때문에 또 류승환 감독님이 좀 힘을 많이 내셨다. 약간 이런 기대감을 한껏 가지고 갔었고요. 근데 좀 재밌으셨어요?
전 너무 좋았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도 만족을 한. 굉장히 충족시켰고요. 음. 근데 약간 이제 당연히 잘 만든 영화일수록 어떻습니까? 약간 이제 요거 조금 약간 내 취향은 조금 더 이런데 약간 이것까지 이런. 좋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하면서 꼬투리를 잡을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너무 좋았다. 네. 그러니까 완벽한 영화는 아니지만 충분히 좋은 영화고 재밌게 즐겼다가 표표님의 베테랑 2에 대한 인상 비평인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뭐 저도 좀 인상 비평을 1편과 연계해서 해보자면 저는 1편 너무 좋아하는 영화고요. 저는 류승환 감독님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테랑보다 잘 만든 영화들이 있었어요. 저는 베를린이나 심지어는 부당거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명작이다. 류승환 감독님의 필모그래피 중에 완성도로만 치면 부당거래가 제일 높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건 베테랑. 왜냐하면 저도 성룡을 한때 너무 좋아했고 또 성룡을 류승환 감독님도 너무 좋아하셨고 해서 성룡 키드로서의 어떤 성룡의 폴리스 스토리 시리즈에 대한 어떤 오마주가 이 베테랑 1편에 있었던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좋아했었던 작품이어서 이번 2편에 대한 기대치가 확실히 저도 페페님처럼 높았던 것 같은데 2편은 좋은 영화인데 저는 약간 아쉬움이 더 컸다. 근데 그 아쉬움이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몰라서 한 실수 같진 않고 알았음에도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실수들 같아서 좀 아쉬우면서도 이해가 된다. 약간 이런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영화 자체는 나쁜 영화 절대 아니고 좋은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안드다스님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그 기대를 많이 하고 봤는데 확실히 사람들도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은 게 지금 저희가 개봉 다음 날 녹음하고 있는데 네. 개봉 첫날 이미 49만이 들었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50만 네. 관객을. 지금 1000만 속도거든요. 네. 첫날 기준으로는 1편보다 첫날 흥행세가 높더라고. 네, 거기다 추석 꼈기 때문에 진짜 대흥행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 저의 인상 비평은 생각해 보니 나 류승환 좋아했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딱히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지 않았었는데 영화를 보면서 내가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범죄도시 시리즈보다 더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엄청난 사이다 영화냐 라고 하면은 뭔가 사이다라기보다는 약간 제로콜라 같은 분명히 탄산은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왜 뭐가 없지? 근데 쉽게 구별하기 힘든 적절한데? 또 그냥 콜라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릴 것 같은 그런 대중적이면서 살짝 빠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약간 도파민 중독자로서 이제 약간 도파민이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약간 미묘하게 약간 느껴진다. 저는 도파민은 충분했는데 완성도 측면에서 뭔가 이게 단맛이 좀 덜하다. 예를 들어서 전 아까 얘기하셨던 부당거래나 베를린 쪽을 저는 더 좋아하는데 그런 뭔가 밀도 높은 뭐 두 개 다 좀 더 진지한 편이죠. 코믹스러운 뭐 극강의 다찌마을이가 있다면은 그 사이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부당거래와 베테랑 1의 그 사이에 있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좀 더 다크해진 측면이 1편 대비 좀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드리면 1편에서 황정민 배우가 연기하는 그 서도철 사실 진짜 이 영화의 어떤 소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일 텐데 이 서도철 형사가 조태호를 잡아놓고 지금 9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영화 안의 시간과 영화 바깥의 시간이 똑같이 흐른 거죠. 그래서 1편에서는 서도철의 아들이 초딩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기가 막 내복 입고 자고 있으니까 이거 뭐 이러면서 들어가시죠 아드님 뭐 이러면서 들어가거든. 근데 어느새 그 아들이 9년이 지나버렸다. 말을 안 듣는 고등학생 아들로 이제 되어버렸다. 그 정도의 이제 시간 흐름이 딱 눈에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 설정이고요. 해서 지금 이 베테랑 2 속의 어떤 대한민국 상황이 어떠냐? 지금의 한국이랑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많은 강력 범죄들, 묻지마 폭행이라던가 성폭력이라던가 아동 성착취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이하게도 여기에 자경단이 나타난다. 아까 우리가 근황 토크 때 배트맨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유사 배트맨이 나타난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배트맨은 사람을 죽이진 않잖아요. 이 배트맨은 사람을 죽인다. 해서 이 베테랑 2에서의 자경단을 사람들이 해치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서울시의 상징 마스코트기도 하고 광화문 앞에 또 해치상이 있잖아요. 이제 전설의 동물인데 선과 악을 구분해내는 귀신같이 구분해내는 신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인물을 해치라고 부르면서 해치님 약간 이렇게 추종하는 측면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게 직결심판이라든지 어떤 사법권 밖에서의 어떤 자경단 활동을 결코 저희가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 바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슈퍼히어로 영화를 좋아하는 측면도 사실 좀 그런 거잖아. 좀 사이다스러운 결말을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참교육 그런 마음이 있지. 약간 이제 저놈은 귀신이 안 잡아가나? 그런 거지. 좀 참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모여서 해치를 이렇게 추종하는 이제 상황이 생기는데 어쨌든 이게 옳은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서도철을 비롯한 이제 대한민국의 경찰들이 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분들의 만성적인 또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뭡니까? 인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해치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 서도철이 속해 있는 강력반도 인원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사람이 아쉬운 거야. 그러던 와중에 UFC 경찰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던 이 정혜인 배우님의 박선우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가 엄청난 어떤 체수를 보여줘가지고 서도철의 눈에 딱 띄게 됩니다. 해서 야 엄마 너 이제부터 나 형이라고 불러 하면서 저 친구를 우리 팀으로 끌어오자. 스카웃 돼버립니다. 스카웃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UFC 경찰 박선우와 이 원래 내가 죄 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라고 입만 열면 말씀하고 다니시던 서도철 형사가 팀을 이뤄서 이 해치를 잡으러 떠난다. 이게 이 베테랑 2의 내용이 되겠다. 좀 내용만 들으셨을 때도 1편의 어떤 스트레이트한 맛이 좀 많이 빠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뻔한 것이었지만 또 좋게 얘기하면 그만큼 확연하고 단순해서 깔끔했던 게 1편에서의 조태호라는 빌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편견이지만 재벌 기업가들이 다 악하다라는 거 편견이긴 하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선입견에 덧대서 그 힘으로 좀 깔끔하게 영화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게 1편의 미덕이었던 것 같은데 2편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줄 수밖에 없게 하는 악역을 설정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1, 2편의 어떤 가장 큰 차이점을 불러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어떠신지. 왜냐면 1편에서도 조태호가 워낙 화제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다 그렇듯이 이번 2편의 악당은 그렇다면 누구냐 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현실 속에서도 존재하는 그 사적 제재 예를 들면 이제 유튜브에 또 여러 유튜버들이 있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재생산을 계속 해내는 거죠. 예전에 있었던 사건이나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도 뉴스에서 다루어진 것도 그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건 그런 부분이죠. 예를 들면 그분들이 정보 출처가 어디냐 그리고 그 정보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특정 사람들한테 어떤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게 과연 옳은 현상인가 그러니까 약간 확대 재생산되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드는 부분이었는데 누가 어떤 역할을 가지게 되는데 무슨 자격이 있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판단을 내리는 게 어디까지가 옳은 것이고 어디까지가 자유고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이게 답이 어떠냐는 사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현재 진행형 논란, 현재 진행형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제 그것 자체를 다뤘다. 그리고 그게 우리 또 한 번 영화를 통해서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전 되게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시의성 자체는 있는 것 같다. 피표님이 그 일종의 사이버레카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는 약간 좀 이 빌런에 대해서 좀 구조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네. 저는 1편보다 좀 덜 통쾌했거든요. 2편이 그쵸. 왜 그랬나 생각해 보니까 약간 범죄도시와 좀 비교를 하게 됐어요. 이게 범죄도시는 뭐 중국 조폭, 필리핀 조폭, 뭐 일본 야쿠자, 불법 도박 이게 명확한 악이거든요. 되게 들어보니까 라인업이 화려하네요. 네. 명확한
악이고 그리고 집단이에요. 네. 그리고 1편도 사실 뭐 재벌 한 명이긴 하지만 베테랑 조태호가 1편. 네. 그 집단이잖아요. 그 유해진 배우님도 나오고 그래서 약간 좀 언더독이 탑독을 때리는 약간 하극상의 재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그 소시민들이 큰 거를 잡는 요런 게 그런 게 나왔을 때 아 내가 하고 싶었던 건데 하고 사이다 통쾌한데 이번에는 빌런이 그런 집단도 아니고 뭐 탑독도 아니고 동료 경찰인데 사적 복수를 하는 조금 판타지스러운 캐릭터다 보니까 내 일상에 좀 와닿지가 않고 그렇다고 사이버레카를 엄청나게 뚜르게 팬다거나 사이버레카가 엄청난 악역이거나 그렇지도 않거든요. 애매한 그냥 거지. 서브 플롯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사이다다운 통쾌함이 빌런을 통해서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편의 조태호처럼 단순하고 간결한 악역으로 그냥 딱 갔다면 훨씬 더 통쾌함이 안다다시님 말씀대로 컸을 것 같은데 이번 작품은 그러니까 제가 인상비평에서 말씀드렸던 게 제작진들도 알았을 거라 생각해요. 다만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 1편을 똑같이 재방송하는 게 과연 우리가 가야 할 최선의 길일까? 라는 고민을 사실 우리가 감독이었어도 했을 것 같거든요. 뭐라도 새로운 걸 넣으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범죄도시는 사실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어쨌든 천만에 계속 가고 있는 게 그 검증된 레시피대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통쾌함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베테랑 속편을 만듦에 있어서는 감독님뿐만 아니라 제작진들이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조금 1편과 달리 입체적인 어떤 주제, 입체적인 캐릭터로 가보자라고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편을 좋아한 내 입장에서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해는 간다. 하지만 내가 바랬던 맛은 근데 이게 조심스러운 게 제가 최근에 범죄도시 4를 리뷰하면서 너무 뻔하지 않아요?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여기서만큼은 베테랑에서만큼은 좀 뻔한 맛이 좀 더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그러니까 약간 베테랑은 좀 더 짠맛 아니었나? 약간 요런 짠맛? 느낌. 약간 약간 슴슴해졌는데 하면서 약간 소금이 한 5 알갱이만 추가됐더라면 약간 요런 느낌이 좀 있는 거지. 자극적인 어떤 마라의 맛이 지금 좀 얼얼한 그런 맛이 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지. 근데 좀 그 악역 설정이 표표님 말씀대로 뭐 시의성도 있고 안드다시님 말씀대로 입체적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긴 있잖아요. 뭐 그래서 뭐 좋은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사실 1편 때부터 감독님이 되게 특히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크나이트를 많이 좋아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굳이 안 나와도 되는데 1편에서 주요 소품으로 관련된 뭐 소품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배트카 소품이라든지 장난감으로 아니면 조커 스태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런 상충이 드는 거야. 감독님 스스로가 자경단과 그걸 다룬 어떤 매체에 대한 매혹이 있는데 정작 연출하고 있는 영화의 주인공들은 공무원들이잖아. 그러니까 상충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경단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주인공들이 형사니까 자경단을 옳게만은 볼 수 없는 영화적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이게 약간 이 영화에서 이게 좀 몰라 악의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상충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게리 들더라고. 올드먼의 시점이네요. 약간 생각해 보면. 그 다크나이트의 게리 올드먼 시점이죠. 그렇죠. 특히 배트맨 비긴즈에서의 게리 올드먼이 자경단은 그래도 옳지 않아 하다가 약간 매혹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영화 베테랑 2의 맨 끝에 터널 씬이 있잖아요. 그죠. 그 지극히 다크나이트스러웠어요. 그러네. 네. 그 또 두 인물 사이에 네. 또 넌 뭘 선택할래? 깜짝 놀랬지 여기 있는 거에 나여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감독님이 조커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차 타고 그 마지막에 왜 이쪽으로 와 하면서 이제 차끼리 마주 보면서 달릴 때 있잖아요. 그때, 치킨 게임 할 때 그게 또 다크나이트의 유명한 장면이 있죠. 그래서 류세영 감독님이 하고자 하시는 게 뭔지 너무 잘 알겠다. 근데 저는 그건 좀 놀랐어요. 제 기억으로는 영화의 오프닝 첫 씬에서 정체를 공개하더라고요. 그쵸. 해치의 정체를. 이 부분은 어떠셨는지. 왜냐하면 감독님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처음에 공개하지 않고 계속 누굴까 하다가 짠 알고 보니 박선우가 해치였습니다. 이렇게 가는 방법과
아니면 지금처럼 아예 공개를 해버리고 과연 박선우가 어떻게 서도철을 감을까 이렇게 좀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은 후자를 선택했잖아요.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근데 그 수가 그냥 봐봐요. 이거는 그 선택을 하게 되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누굴까를 추측하는 재미는 사라지고 새로 등장하는 재미는 얘와 얘가 어떤 수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치. 이제 명확하게 플레인하게 드러나니까 누가 어떤 선택을 순간순간 해나가느냐 이거에 초점이 쏠리게 돼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사실 그 수가 되게 치열해야 돼요. 아 맞아. 되게 치열하고 치밀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기에는 사실 스케일이 또 그렇게 크진 않고 또 그 수라는 게 되게 치밀하지는 않아요 또. 그래가지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는 아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먼저 공개하는 게. 그래봤자 포스터에 정해인 나오고 정해인 주요 인물이라는 거 알면은 얘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예상이 된다. 네, 예상이 너무 뻔하고 그리고 요즘 관객들 약간 언더커버로 이렇게 있다가 딱 나타나서 나 사실 이거에서 이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요즘 관객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냥 대놓고 나오는 오히려 약간 예상 바뀐데라고 등장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아예 이렇게 까버리고 가는 게. 네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베테랑 1편도 유아인이 처음부터 나쁜 놈이고 처음부터 범인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맨 처음부터 알고 있던 범인을 추적한다. 이게 베테랑의 플롯이라면은 그걸 그대로 다른 방식으로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수를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정혜인이 그대로 악역으로 나와버리면 너무 단순하니까 페이크를 주려고 안보현 캐릭터가 계속 뭔가 비밀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뭘까? 뭐 정혜인이 뭐 하청인가? 뭐 얘가 하청인가? 이게 어떤 관계인가라는 그 맥커핀을 살짝 깔아줘서 그나마 좀 흥미있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혜인 배우의 연기를 항상 아쉬워했거든요. 아, 네. 아쉽지 않았던 적이 없었어요. 오. 근데 그의 작품을 정말 계속 다 봤거든요. 그건 또 왜야? 애증이야? 애증이에요. 응원했어요. 아. 저 페이스와 저 목소리로 어.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다는데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는데 항상 아쉬웠어요. 어떤 게 아쉬웠었냐면은 얼굴을 안 구겨요. 아. 맞아. 예. 이렇게 잘생긴 연기를 했어요. 항상 이렇게 표정이나 그러니까 그 역할에 심취하셨겠지만 그게 외적으로 크게 드러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얼굴 근육을 잘 못 쓰시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그 되게 많이 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뭔가 뭘 배우셨나? 뭔가 각성한 느낌? 뭐 몸 잘 쓰는 거는 원래 알고 있었지만 표정이 이번에 좀 더 다채로워지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여기서 더 강한 표정 연기를 할 수 있는 배우가 있었더라면 또는 온오프가 더 분명한 배우, 그러니까 그 자경단이었을 때랑 경찰이었을 때 표정 연기에 온오프가 더 큰 배우가 있었으면 이 캐릭터가 더 조태호처럼 강렬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기는 했었어요. 지금은 좀 비슷하게 느껴져서. 네, 그 뭐 기껏 해봐야 썩소 정도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그 봤을 때 해 하는 건데 그래도 착한 얼굴이고 그래도 잘생겼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약간 머릿속으로 이제 재창조를 해봤는데 굉장히 섬뜩하네요. 뭐가요? 그 정혜인 배우님이 그 약간 일그러지는 약간 악역의 모습을 딱 끔찍하게 묘사를 했을 때 되게 그러니까 평상시의 모습이 오히려 너무 순둥순둥하다 보니까 구겨졌을 때 그 맛이 너무 잘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더 구분이 됐더라면 연기적으로. 그렇죠. 근데 사실 저도 정혜인 배우님의 연기가 좀 아쉬운 맛이 있었는데 원래. 근데 저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분이 하고 싶은 게 뭔가 있구나.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배우라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계속 보게 됐던 것 같아. 근데 저는 이제 약간 다시 또 어른들의 사정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데 어른들의 사정 배우 편입니다. 네. 근데 이 배우를 사람들이 소비하는 이유를
알잖아요. 우리는. 그게 분명히 있지. 그러니까 근데 정혜인 배우님은 그 순둥순둥하고 약간 강아지 같은 맛 그런 느낌 때문에 본 거였기 때문에 사실 캐릭터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약간 놓고 가느냐 마느냐 아니면 그걸 더 정확하게 타겟팅하느냐 이걸 선택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그 원래의 가지고 있던 아름다움을 계속 보여주는 쪽으로 지금까지 계속 선택해 왔기 때문에 정혜인 배우님은 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또 같이 신게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작품을 만났을 때 더더욱 명확하게 꾸기셨으면은 아마 좀 더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살지 않았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 뭐 이런 건데 저도 사실 먼저 공개한 건 의외였어요. 아예 첫 씬에서 공개한 거.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새로운 수인 것 같아서 좋은 수였죠.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전제되려면 그게 좋으려면 페페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 이후에 서도철과 이 박선우 사이의 어떤 수싸움 그리고 서도철 입장에서는 어떻게 박선우가 해치인 걸 알아내느냐까지의 과정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의 과정이 설득력 있으면서도 굉장히 쫄깃하게 드러났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전혀 의심을 안 하고 있다가 그 전까지 하는 박선우에 대한 서도철의 표정은 그냥 그런 거지. 아, 쟤 왜 이렇게 선 넘어? 쟤 좀 과격하네. 그냥 이 정도지. 설마 제가 했지? 이런 것까지는 안 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국과수에 가서 이거는 뭐 목을 손으로 조른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듣다가 잠깐만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좀 세부적으로 트리키하게 좀 더 설득력 있게 재밌게 됐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이런 구도를 항상 좋아해요. 의리나 우정으로 가깝게 다져졌던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 멀어져서 적이 되는 스토리를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마치 아나킨과 오비완 케노비의 구도처럼. 근데 거기서 만들어진 도착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이게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둘이 막 그런 모멘트들은 있잖아. 이제 형이라고 불러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막 고맙다 막 이런 게 있긴 있어. 근데 그 배신감이 정말 얘가 해치였어? 라고 했을 때 배신감이 더 크게 느껴지려면 좀 더 그 둘 사이의 관계가 돈독해져야 돼. 뭔가 긴밀하고 그리고 지금 저는 사실 되게 구도가 좋다고 보거든요. 저는 서도철과 박선우가 꽤 괜찮은 서로의 얼터에고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배트맨과 조커의 관계처럼 서도철이 만약에 경찰 형사로서 야 우리는 정의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 범죄자들이라고 해서 인권 무시하고 때리고 그러면 안 돼 라는 캐릭터였으면 좀 더 구분은 명확했겠지만 덜 재밌고 좀 뻔했겠죠. 근데 애초에 못 친해져. 근데 지금의 서도철은 1편 때부터 뭐라고 하냐면 CCTV 가려놓고 범죄자 때리고 저 새끼 내가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달고 살고 있음에도 결국 선은 넘지 않잖아. 근데 박선우는 선을 넘어버린 버전의 서도철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구도가 저는 오히려 너무 명백한 선악 구도보다는 되게 인간적이고 재밌는 우리가 항상 저 새끼 죽이고 싶다 저 새끼 죽이고 싶다 하지만 죽이진 않잖아. 하지만 얘는 죽여.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오는 구도가 와 너무 재밌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과잉 충성. 과잉 충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못 가르쳤어 아들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었는데가 서도철한테 있을 수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더 강조되려면 둘 사이에 어떤 인간적인 드라마가 좀 더 있었다면 그 부분이 뒤에 가서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 관계가 더더더 돈독해지고 제가 봤을 때 황정민 배우님의 캐릭터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죄책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이거 내가 만든 괴물인가? 맞아 약간 그런 거지. 근데 지금도 이미 황정민 배우님이 너무 잘 표현을 해주셨어. 그래서 이제 그 다리로 이렇게 국과수 갔다가 깨닫게 됐을 때 그때 약간 느끼는 게 이걸 왜 몰랐지가 아니에요. 약간 이거 내가 만든 것 같은데? 라는 데서 오는 그 느낌 아니길 바라기도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제발 그게 아니었으면 하는 그 불안감 약간 이런 거 잘 표현해 주셨는데 상현님 말씀대로 그게 더더욱 진하려면은 좀 관계가 좀 더 돈독하고 약간 그런 관계였어야 되지 그러니까 않나. 이거는 연기적인 어떤 문제로 생긴 게 아니라 그냥 그 구도 자체가 좀 자체가 약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기대할 부분은
그리고 또 류승환 감독님의 신작에서 우리가 기대할 부분은 사실 액션 아니겠습니까? 그쵸, 액션이죠. 이게 사실 충무로에 거두가 있잖아요. 뭐 네. 봉준호 감독님, 박찬욱 감독님, 김지훈 감독님, 류승환 감독님 이렇게 있는데 봉준호, 박찬욱은 액션을 하지 않잖아. 류승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원탑이고 어. 우리나라 모든 그 국민들이 그 바라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좀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무로의 LA 갈비예요. 뭔 소리야? 아, 할리우드 키드기 때문에. 그 액션계의 한국 영화 액션계의 약간 이제 LA 갈비다. 어떠셨어요? 그 LA 갈비만. 저요 뭐 이번은 사실 저 뭐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너무 탁월했죠. 굵직굵직한 액션 시퀀스 지금 떠오르는 거 생각해 보면 남산에서의 추격 시퀀스가 남산 있었던 계단. 것 네. 같고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약쟁이 소굴에서 옥상 비신. 옥상 비혈투 장면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 터널 장면 이렇게 나눠질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탑이 뭐였는지 우리 한번 꼽아볼까요? 탑. 근데 내가 봤을 때 최악은 다 똑같을 것 같고 그러니까 세 개 중에 3위는 다 똑같지 않아요? 아니야? 하나 둘 셋 해볼까요? 자 남산 옥상 그 터널로 하는 거야. 네. 하나 둘 셋 하면 가장 최악. 셋 중에 최악. 하나 둘 셋 터널. 남산. 나랑 저랑 안다다씨님은 터널인 것 네. 같고 표표님 뭐라고 하셨죠? 저 남산이요. 왜요? 남산 왜? 남산 좋았는데. 응. 남산이 나는 장소 팔로우가 잘 안 됐어. 그 공간적 배경의 어떤 동선이 공간이 잘 안 그려졌어. 너무 빨랐어 나한테. 내가 늙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노화 관련 발언이 계속 나오네. 그래서 옥상씬이 오히려 장소 자체가 단순하고 그래서 이제 액션을 약간 잘 보이게 찍기가 너무 좋잖아. 맞아요. 그래서 액션씬이라기보단 좀 더 추격씬에 가까웠던 것 같아. 남산은. 그치. 그래서 맞아. 장소 이동을 잘 따라가는 게 굉장히 구도상 중요한데 근데 그게 잘 보이질 않았다. 그래서 옥상씬이 옥상씬에서 저는 좀 잠깐만 1위가 옥상인 거죠? 네. 1위? 전 남산. 반대로 남산부터 들어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속도에 미친 사람이야. 안다다씨님이요? 왜 좋으셨어요? 남산? F1 때 딱 느꼈지. 우선 속도감이 좋고요. 그리고 색깔이 분명해요. 이제 파쿠르 그때는 네. 이제 파쿠르 액션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약간 뭔가 그 본 시리즈 같은 느낌이었는데 남산이라는 좀 한국적인 공간을 잘 활용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뭐 팔각정 위에 올려서 내려다본다든지 뭐 그 거기가 되게 계단이 많거든요. 맞아요. 케이블카 타는 입구쯤에서 이제 구르는데 그런 뭔가 계단적인 부분을 잘 살렸다. 그리고 저는 제가 봤던 계단 액션 중에서 제일 아파 보였어요. 맞아. 와 그건 맞았어. 근데 그래서 막 떼굴떼굴 구를 때 일부러 막 정인이 막 더 내팽겨 치잖아요. 그럴 때 와 남산 계단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활용하다니. 사실 되게 로맨틱한 공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쇠사슬에 맞을 자물쇠에 맞을 때 너무 아프겠다. 막 구를 때 막 너무 아프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뼈 부러지는 소리 나죠. 좋았어요. 확실히 그 베테랑에서도 계단이 좀 중요하게 나오고 뭐 베를린에서도 지나가면서 나오지만 액션 감독들이 계단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존윅 4편도 그 엄청난 계단 장면이 있잖아요. 이번 베테랑 2도 저는 그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선우의 어떤 폭주가 살짝 처음 드러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드러날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얘가 선을 넘어봤자 좀 더 때리거나 그럴 줄 알았지. 계단에서 자기도 아픔을 감내하면서 근데 그걸 약간 즐기는 표정을 지으면서 막 굴리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캐릭터를 좀 단박에 잘 이해시킬 수 있는 좋은 장면이었다. 그리고 약간 그걸 가지고 트집 잡기가 애매하게끔 죽이잖아. 그게 약간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중반부까지 저는 다음 내용이 예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그러면 그 옥상 장면 제가 봤을 때 표표님이랑 저는 1위가 옥상 장면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좋았어요. 안다다씨님도 2순위로 옥상 장면을 꼽으실 것 같은데 옥상 장면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될 만한 장면은 역시 빗물 슬라이딩 펀치죠. 그렇죠. 무릎 슬라이딩을 하면서 약간 축구 선수 세리머니처럼 무릎으로 슬라이딩하면서 펀치 날리는 그 장면. 예고편에서도 많이 나왔었던. 맞아요. 근데 그걸 포함해서
액션이 왜 이렇게 수려하지? 음. 너무너무 그 고급스러우면서도 그 진흙탕 싸움 특유의 그 찰진 맛을 너무 잘 살려가지고 제가 사실 요즘에 영화나 게임을 통틀어서 요즘에 타격감을 잘 못 살린다 이렇게 느꼈었는데 역시 그거를 잘 살리는 사람은 아마 류승환 감독님은 평소에 걸어 다닐 때 복도나 뭐 이럴 때에도 옥상 올라가거나 그럴 때도 항상 액션을 상상하고 계신 분이 아닐까. 섀도우 복싱 하면서 액션에 미친 사람이 아닐까. 약간 그러시겠죠.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그 비 장면이 좋았던 것 같아. 사실 음. 본격 액션 감독은 아니지만 구로사와 아키라 영화 옛날 같은 것들 보면 프레임 안에 바람이 부는 갈대라든지 비 같은 막 내리는 어떤 움직이는 후경들을 활용해서 인물들의 감정이나 액션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는 이미 비가 내려서 복잡한 상황에 액션의 동선도 복잡하더라고. 그러니까 복잡합이 더해졌는데 그게 막 과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페페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되게 우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장애모 영화도 생각났어. 나는 좀 많이 가긴 했지만 되게 그런 욕심도 좀 있었던 것 같아. 좀 더 이게 길었더라면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좀 더 길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박력 넘치는 장면이었다. 저도 뭐 인정사적 볼 것 없다라든지 뭐 매트릭스가 생각날 정도로 좋은 액션이었어요 정말. 이거는 사실 그 글로벌급의 대도 수준이 안 떨어져. 그 장면은 진짜 좋았던 것 같아. 진짜 너무 탁월했어. 근데 이제 터널이 사실 왜냐면 왜 터널 왜? 구성적으로는 터널 액션이 가장 좋았어야 맞단 말이야. 이게 세 번째 마지막 클라이맥스니까. 그리고 거기서 황정민 배우와 정혜인 배우가 정말 열연을 펼치고 정말 멋진 액션을 보여주긴 하는데 카타르시스적인 측면에서나 액션 안무 동선적인 측면에서나 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게 난 보면서 좀 신기했는데 이게 상황이 진짜 긴박하게 느껴져야 맞는 상황이거든. 그쵸. 지금 한 명은 막 차 타고 지금 굴러가고 있고 한 명은 목에 그거 의자에 묶여 있고 목에 쇠파이프 찔리게 생겼는데 근데 그거는 엑셀 밟아가지고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빨리 이걸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치. 왜 이렇게 안 오지 그게? 맞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세팅 값은 이미 우리가 예전에 유명하고 좋은 할리우드 액션 영화에서 많이 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스피드 같은 얀드봉 영화에서 했던 것처럼 시간이 막 째깍째깍 가고 있어. 그게 뭐 폭탄이든 뭐 죽음을 향해 굴러가고 있는 열차든 간에 하여튼 지금 투이라는 캐릭터가 지금 위기에 빠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얘를 싸워서 정리하고 저기 가서 저 사람을 구하고 근데 얘는 계속 나한테 와서 질척이면서 방해하고 이런 구성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계속 굴러가고 있고 차는 그리고 정의 부장은 또 그냥 거기 묶여 있고 하니까 서도철이 빨리 정리하고 여기 저기 구해야 되지 않나? 근데서 정작 안 하잖아요. 그 행위는 오히려 오달수 오반장이 하니까 그 부분에서 세팅값에 비해 긴장감이 좀 떨어졌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그걸 투이를 구해야 한다는 동선이 너무 표현이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사실 정혜인 캐릭터가 그렇게 만만한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그쵸. 여기서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그러니까 수준급의 킬러 저 새끼 싸움 존나 잘해 이러잖아. 수준급의 킬러 수준의 그런 거기 때문에 물론 쉽지 않은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도철 형사가 좀 투이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이 보여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 이제 오히려 그 동선이 없었기 때문에 비닐에 얼굴이 쌓여가지고 이제 숨을 못 쉬는 장면이나 이런 장면들이 잘 안 사는 거야.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투이를 계속 의식하는 그거 느낌이 좀 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공감하고 굉장히 그 아까 말씀하셨던 비닐 액션 이런 거 너무 창의적이었고 그리고 은근 터널이 뭐 할 게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액션 동선 같은 게 잘 안 나와서 좀 뭐라도 하려고 아시바를 다양하게 철제 구조물을 네, 막 놔두고 아시바를 액션 할 때 아시바 있으면은 뭐 할 게 많거든요. 저도 액션 짜볼 때 막 그런 거 많이 했었었는데 무술 감독님들 참 아시바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 성룡 영화에서도 성룡이 많이 썼기 때문에 할 거 많아요. 소리도 잘 나잖아. 네. 덩 하면서. 근데 비닐은 너무 창의적이었어요. 그 막비닐에 얼굴 비벼지는 거는 너무 창의적이었고 그리고 모든 관객들이 동시에 웃더라고요.
정의 부장이 앉아 있고 아시바가 이렇게 쓰러져서 구멍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모든 관객이 깔깔깔 웃더라고요. 두더지처럼 쏙 예, 나왔을 때. 약간 버스터 키튼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아 모두가 웃는 거 보면서 아 재밌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잠깐만. 이거 웃기다가 아니라 타인이 웃는 걸 보면서 아 웃긴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AI처럼? 왜냐면 너무 수가 보였어요. 어... 그래서 저는 이게 남산이나 옥상처럼 다이나믹하지 않았던 이유는 너무 세팅 값이 나 여기 세팅했어요. 저 유리에 곧 구를 겁니다. 아시바 쓰러질 거예요. 이런 게 너무 보여가지고 이거 제작자 병이야. 이거는 이게 여기서 저런 것들을 쓰시겠구나 이런 느낌이 너무 보여서 너무 수가 읽혔다. 그래서 쓰시겠구나래. 긴장감이 좀 저는 안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 또 장점이라고 본다면 저는 인상적이었던 액션 요소들이 뭐였냐면 아팠어요. 보는 내가 다 아팠어요. 뭐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히는 거라든지 보는데 하게 되더라고요. 뭐 유리라든지 맨 처음에 터널 액션 시작할 때 그 트럭에 부딪히면서 허리 꺾이고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그 보는데 내가 다 너무 아픈 거예요. 뭐 비록 누가 봐도 대역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이게 액션의 참맛은 아픈 거구나. 맞아요. 그래서 약간 범죄도시에서 그런 거 별로 못 느꼈거든요. 범죄도시는 그 주먹으로 총을 쏘잖아요. 무적의 사나이가 주인공인 영화이기 때문에 샷건. 약간 드웨인 존슨 맛인데 약간 이 베테랑 맛은 약간 다이하드의 맛이 아닌가. 죽도록 구르고 아픈 맛. 그런 아픈 맛이 잘 살려진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해석이 좀 재밌네. 유승관 감독님이 또 성룡을 좋아하시잖아요. 성룡이 사실 다른 이영걸이나 이소룡이나 견자단 같은 액션 스타들에 비해서 많이 맞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기는 캐릭터여서 그런 부분을 좀 적절히 잘 오마주하신 것 같고 사실 유승환 감독님이랑 정동원 무술 감독님이 그런 인터뷰 하신 적이 있어요. 맞는 게 진짜 아파 보여야 액션이 배가 되는 것 같다 해서 1편도 다시 보니까 막 그 쇠문에 정강이 찍어버리고 막 던지는데 바닥에 던지는 게 아니라 하필 그 소화전에 던져서 우뚝 솟은데 막 등 찍어버리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좀 더 강조하시는 측면이 있으신 것 같다. 다만 이제 남산은 페프님은 좀 동선 파악이 안 되고 어지럽다고 하셨지만 트리키한 어떤 촬영, 빠른 편집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옥상은 비가 막 내리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반면에 터널은 너무 플랫하고 한정돼 있어. 그나마 좀 틱틱틱틱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그 투이의 어떤 죽음 시한폭탄인데 잘 못 살린 것 같아서 생각보다 클라이맥스가 너무 아쉬운 영화였다. 그러니까 이 전개부랑 그 중간에 전개가 지금까지 왔던 거에 비해서 뒷심이 좀 떨어졌어. 터널 때문에. 근데 그거는 약간 장소 설정 때문에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거시기 했다. 근데 이런 게 잘 드러난다는 건 뭐다? 굉장히 잘 만든 영화다.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다시 한번 1편이 정말 훌륭한 영화를 1편은 진짜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 박혀버린 거야.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좋았습니다. 뭐냐면 초반에 그 팀이 나오잖아요. 그 서수철 형사의 팀이 나오잖아. 그거 보면서 딱 등장하는데 바로 이 느낌이 났어. 큰 집 느낌이 났어. 반가웠어. 반갑더라.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캐릭터가 다 다시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되게 오랜만에 만난 약간 어색한 친척인데 자기들끼리는 친하고 나만 안 친한 그 약간 느낌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1편을 진짜 감명 깊게 보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그 말씀하신 오프닝 도박단 장면도 그 1편 다시 보니까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 너네 가서 빨리 주부도박단이나 잡아 이러더라고. 근데 그 주부도박단을 9년 만에 검거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장면도 사실 1편에 정말 그 웃기면서도 멋졌던 장면 있잖아요. 그 하역장에서 러시아 갱단이랑 막 싸우고 웃기고 막 그냥 타 이래서 그럴까요? 이렇게 막 경찰차 타고 그 장면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는 사실 주부도박단 장면도 그 건물 측면에서 찍은 거 저게 무슨 닌텐도 마리오의 맞아요. 플랫폼 게임처럼 찍었잖아. 난 그런 부분들도 되게 재밌더라고. 그리고 저는 어떤 연출 달인의 느낌을 받았던 게 뭐 차가 되는데 차문 열었는데 공간이 좁아가지고 못 내리는 거라든지 뭐 아니면 뭐 차 많아요 하면서 이렇게 순서대로 태우는 것도 그렇고 뭐 그 고추 때리기는 흔하게 쓰는 코미디 요소인데 바로 이렇게 무슨 주성치 영화처럼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거기서 그래 웃긴 장면은
화끈하게 웃겨야지. 어. 아 역시 연출 달인이다. 음. 그런 어떤 고수의 잘하긴 해. 아 너무 잘해요. 진짜 잘하시긴 해. 진짜 근데 주성치 영화 좀 느낌 난다. 네. 근데 또 그렇다고 뒤를 주성치 영화처럼 하진 않잖아요. 점점 다크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 정말 연출 잘하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되게 섬세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표현들이. 그런 것도 연출적으로 있잖아요. 그 분할 초점 컷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앞포커스와 뒷포커스가 둘 다 맞는 컷들이 아. 이 영화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인상적인 연출이긴 했는데 또 너무 많이 나와서 그걸 많이 쓰신 것 방해가 같아. 됐어요. 맞아. 그거랑 광각으로 인물들 클로즈업을 꽉 차게 막 이런 거를 이게 한두 번이면 그냥 어떤 미학적인 측면 때문에 멋있으려고 담으셨나 하겠는데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뭐 분할 초점 컷 그 터널에서 이렇게 그 눈이 이렇게 위에 떠 있고 마스크 부분에만 터널이고 맞아요. 뭐 이런 것까지는 인상적이었는데 뭐 인서트 핸드폰 하나의 인서트까지도 분할 초점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방해가 됐고 그리고 그 뉴스와 유튜브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자막도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아 유튜브 진짜 많이 나와. 댓글 그게 때문에. 요즘 시대상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한데 좀 과한 것 같긴 해. 그게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약간 그 소극 효과라고 하죠. 내가 약간 극에서 좀 빠지는 느낌? 맞아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나름 신경을 많이 쓰신 게 이렇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봐도 저 유튜브 가짜고 누가 봐도 저 뉴스 가짜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나마 진짜처럼 하려고 나름 KBS를 쓰셨더라고요. 그게 되게 인상적. KBS 잘 안 주거든요. KBS 쓰겠다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YTN은 되게 쉽게 줘요. 저작권을. 다 쓰라 그래요. 그냥 무조건 전화하면 쓰세요 해가지고. 그래서 YTN은 다 YTN이에요. 영화들 저작권 쉬워서. 근데 KBS를 넣길래 와 KBS를 뚫으셨네. 이게 천만 영화 속편의 위험인가? 이 류승환은 KBS를 뚫네. 막 이 생각이 들고 막 유튜브도 나름 공을 많이 들였어요. 여기 댓글 같은 것도 맞아요, 디자인 맞아요. 열심히 하시고. 그러긴 하더라고. 그럼에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집중력이 깨졌어요. 이게 사실 요즘에 이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BJ라든지 어떤 댓글창 이런 거를 막 화면에 띄우는 최근에 뭐 박소연 배우 나왔던 드라이브도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그건 주인공이 아예 유튜버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한국 영화계가 방법을 못 찾은 것 같아. 이걸 어떻게 적절히 현실적이면서도 세련되게 연출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장면이 들어간 영화들을 보면요. 영화의 퀄리티가 살짝 낮아지는 맞아요. 선입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좀 영화가 좀 질적으로 하락하는 느낌? 이런 게 있어서 물론 이제 베테랑 2는 그 정도로 심하진 않지만 역시 약간 좀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베테랑 2 오랜만에 돌아온 영화를 얘기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등급평가, 한 줄 평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저부터 할까 해요. 1편을 사실 제가 정말 좋아했는데 이번 2편 보기 전에 오랜만에 블루레이로 한 번 더 복습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딴 얘기인데 우리가 베테랑 1편에 박소담 배우 나오더라, 뭐 이동휘 배우 나오더라 이런 건 이제 알잖아. 지금은 진짜 큰 배우들인데 그때는 좀 작은 역할을 했던. 근데 저도 박소담, 이동휘 배우까지는 알았거든요. 근데 1편에 서현우 배우가 나오더라고. 조태호 옆에, 그러니까 유아인 옆에, 유해진 옆에 서현우가 있어요. 엄태구 배우도 나와요. 엄태구, 사실 엄태구도 유명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치. 그 영화 베테랑에 엄태구 나오잖아 이렇게 하잖아. 근데 나는 서현우는 처음 본 거야. 근데 서현우가 대사가 한 3줄인가? 그러고 유해진 그냥 옆에 따까리로 막 차 운전해주고 막 문 열어주고 이런 영화 이런 나오더라고. 그래서 좀 딴 얘기지만 좀 소소한 감동. 열심히 하고 계셨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딴 얘기였는데 1편 보면 그런 게 저는 류승환 감독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승환 감독 영화는 항상 마당놀이 같은 느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조태호를 마지막에 대면한 것도 명동, 극중 설정상 명동으로 가서 소시민들이 있는 우리네랑 가장 가까운 공간으로 이 재벌 악당을 불러내서 사람들 앞에서 단죄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같이 구경했다라는 느낌으로 쾌감을 얻는 측면이 되게 옛날 마당놀이랑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는 뭐 저희가 얘기한 마지막 터널 장면도 그렇고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배제되어 있는 것 같아서 베테랑 2에 대한 한 줄 평은요. 마당놀이의 쾌도난 말을 버리면서까지 기어코 하고 싶었던 그 질문 이렇게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아주 새로운 질문이었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음. 이런 어떤 사적 제재, 자경단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한 작품들이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많죠. 요즘에 많기 때문에 또 음. 그래서 조금 질문이 오래된 질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 감독님이 이런 걸 묻고 싶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등급 평가는 저는 좀 아쉬워서 B제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재밌게 본 좋은 점수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터널의 의도가 약간 다른 사람의 개입이 없이 나 자신 안에서도 계속 싸우잖아. 이 사람이 질서가 아닌 것 같아. 악인 것 같아. 그러면 어디까지 할지 스스로 계속 줄다리기 하는 그 느낌을 터널로 살렸다는 느낌이 드네. 그렇게 볼 수도 의도는. 있지. 근데 이제 그게 효과적이었는지는 다음 얘기입니다. 뭐 페페님 어떻게 보셨는지. 네, 저는 한 줄 평가는요. 죄와 정의 잘 모르겠고 통쾌한 액션 한 사발은 역시 이 집이 기가 막혀. 이렇게 맛집이구나. 네. 그러니까 오락 영화로서 진짜 합격점이다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등급 평가는 B+ 와, 드립니다. 좋은 점수네요. 굉장히 좋은 점수죠. 네. 뭐 안타다씨님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대사가 있던데 이번에 가오가 있는데 쪽팔리게 대충 살지는 말자 이렇게 약간 좀 변형을 줬더라고요 1편에서. 그래서 저의 한 줄 평은 가오도 있고 쪽팔리지 않게 대충 만들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약간 좀 아쉬웠던 거는 저 음악도 좀 아쉬웠거든요. 네, 저는 누가 작곡한지 모르고 봤는데 초반부터 알았어요. 이거 장기하구나. 맞아. 왜냐면 음악이 너무 앞에 있어요. 너무 드러나게 있어서 그게 제 점수를 좀 많이 깎아먹어서. 밀수 때부터 같이 하고 계시죠. 네. 근데 음악에 나 여기 음악 있어요 막 나 이런 느낌 낼 거야 이런 거 너무 배우보다 음악이 앞에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좀 아쉬웠어서. 하지만 얘기하셨던 것처럼 맛집 액션 맛집에 너무 인상 깊었어서 저는 B+ 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B+와 B제로 충분히 재밌게 즐길 만한 영화 점수다. 전 대흥행할 것 같아요. 1000만 갈 수 있을까요? 말 잘해야 되는데. 아니, 이번에 추석 연휴가 그래도 꽤 긴 편이라 어떻게 될지. 지금 금요일 첫날에 거의 50만인 거잖아요. 난 1000만 간다. 나도 간다. 나도 간다. 배팅을 두 분 다. 1000만 배팅. 가자 한국 영화. 한국 영화 저희가 진짜 응원하고 진짜 응원하잖아요. 베테랑 2 진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혹시 여담인데 1편은 등급 평가 혹시 몇 줄 수 있으세요? 똑같을 것 같은데요, 저는. B+? 네. 저는 A0. 저도 A- 정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생각나서 해봤어요. 어쨌든 베테랑 2 진짜 뭐 잘 됐으면 좋겠고 뭐 많은 분들도 베테랑 2가 꼭 아니어도 좋으니까 이번 연휴 때 좀 극장들 찾으셔서 크고 작은 영화들 한번 가족분들과 오랜만에 관람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선해질 줄 알았는데 아직 덥기 때문에 극장으로 피서를 빨리 가세요. 도망가잖아요. 어둡고 이제 선선하고 이제 연인이나 가족들이랑 같이 손잡고 가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봅니다. 극장가들이 한번 오랜만에 하시고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까지 들어주시면 완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석 연휴 이번에 긴데 좀 잘들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덥든 선선하든 진짜 행복한 추석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이렇게 연휴 직전에 바쁠 때에 나와주신 표표님과 안다다씨님도 너무 오늘 감사하고 추석 연휴 두 분 다 잘 보내셨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좋겠네요. 추석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두 분도 뭐 마지막으로 추석 인사 해주시죠. 네, 선배님 차 막히는 명절에서 팟캐스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가족과 싸우지 마세요. 중대 사항이다. 쌓여 있는 설거지거리 해치우면서 그 LA 갈비 찌꺼기 그 설거지 해주시면서 팟캐스트 LA 갈비 들어주셔서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또 이제 극장의 LA 갈비인 우리 그 베테랑 2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라갈비. 예. 감사합니다. 행복한 추석, 해피 추석 보내세요. 네,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